혹시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아니면 예전 같지 않게 무거워진 발걸음을 느끼며 덜컥 겁이 나고 서글퍼지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이제 저물어가는 걸까 하는 쓸쓸함에 밤잠을 설치셨다면 오늘 영상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딱 이 세 가지만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빛날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팍팍했던 시절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억척스럽게 견뎌오셨죠. 시부모님 모시느라 깐깐한 직장 상사 비위 맞추느라 행여나 남들에게 흠잡힐까 전전긍긍하며 정작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문득 돌아본 삶의 궤적에 남은 것은 훈장 같은 병과 공허함 뿐이라 느껴지실 때 여러분의 그 헌신과 뼈저린 고단함을 알기에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착한 부모, 양보하는 어른, 참고, 인내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만 배웠습니다. 내 속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웃어야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조선 최고의 지성 율곡 이이 선생의 관점을 빌려 오늘 저는 통념을 뒤엎는 선언을 하나 하려 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뒷방으로 물러나 남의 눈치나 보며 시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늙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생기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율곡이 선생의 매서우면서도 따뜻한 수양법을 통해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핵심지의 세 가지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타인의 잣대를 부수고 내 마음의 평수 넓히기. 동창회나 복지관 혹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모임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엔 반갑게 인사하다가도 어느새 대화의 흐름은 묘한 자랑대회로 흘러갑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승진하면서 차를 싹 바꿔줬지 뭐야. 아이고, 난 긋고 말렸는데도 기어이 끌고 오더라고. 이번 명절에 우리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비싼 영양제를 사왔는데 나랑은 영 안 맞아. 그래도 애들 성인이 먹어야지 어쩌겠어. 겉으로는 겸손한 척, 앓는 소리를 하는 척하지만 속뜻은 명백한 자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속에서는 원인 모를 쓰라림이 올라옵니다. 내 자식은 이번 명절에 바쁘다고 얼굴도 못 비쳤는데 나는 통장 잔고 걱정하느라 병원 가기도 망설여지는데 등과 같은 생각들로 멀쩡했던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진 채 속절없이 늙어만 가는 것 같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이런 헛헛한 마음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정투쟁이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남들에게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덧없는 욕망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은밀히 안도하는 샤덴프로이드의 심리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인정투쟁의 늪에 빠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영원히 마음은 가난하고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경몽요결의 첫 장에서 가장 먼저 구습타파, 즉 오래된 나쁜 습관을 통쾌하게 깨부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율곡이 꼽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바로 남의 눈을 의식하여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이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수양이 시작된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행복, 타인의 잣대에 맞춰 내 삶을 재단하는 짓을 당장 멈추라는 호통입니다. 남들이 좋은 차를 타든 자식 자랑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삶일 뿐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내 남은 귀한 생명력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는 육체의 주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내일부터 당장 모임에 가셔서 은근슬쩍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 주눅들거나
같이 자랑으로 맞불을 놓지 마십시오. 대신 어른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무례한 인정투쟁을 단숨에 차단하는 유용한 멘트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입 밖으로 내어보십시오. 은근히 자식돈 자랑을 할 때 참 복도 많네. 그렇게 좋은 일은 혼자만 알고 있어도 배가 부를 텐데 말이야. 나는 요새 복잡한 일 없이 조용히 4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평화롭고 좋더라고. 다음은 나를 동정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려 들 때. 각자 자기 그릇에 맞는 행복이 있는 법이지. 나는 남의 떡 쳐다볼 시간에 내 앞에 놓인 따뜻한 밥이나 맛있게 먹으려고 해. 이렇게 내 마음의 울타리를 단단히 치는 순간 여러분의 멘탈은 늙지 않는 방탄조끼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 핑계의 사슬을 끊고 일상의 지배자 되기.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의 늙음을 재촉하는 치명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평범한 오후, 아침에 눈을 떴지만 딱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소파에 기대어 리모컨만 멍하니 돌립니다. 홈쇼핑 채널과 트로트 방송을 오가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우겠어. 무릎도 아픈데 운동은 무슨.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가족들이 걱정스레 엄마,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 계속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라고 한마디 하면 속상한 마음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 늙고 병드니 귀찮냐? 라며 괜한 화풀이를 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가는 상태.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진단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노화로 인한 신체적 한계를 겪으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라고 스스로 뇌를 세뇌시켜버리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고 남은 시간은 덤일 뿐이니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곡이 선생의 벼락 같은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선생은 수기, 즉 나를 다스리는 챕터에서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뜻을 세우는 데는 머뭇거리지 말고 일상생활은 절도 있게 하라. 율곡 선생은 우물쭈물하며 미루고 기다리는 자는 이름만 뜻을 세웠다 할 뿐 실제로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몸이 늙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겠다는 뜻이 없기 때문에 몸이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개는 것, 정해진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동네 한 바퀴를 꼿꼿하게 걷고 오는 것. 이 작지만 절도 있는 일상의 루틴이 바로 나이듦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은 인생이 덤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치 보느라 억눌러 왔던 진짜 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주저앉히려는 마음속 핑계덩어리와 나를 약자로 취급하려는 주변의 시선에 맞서 오늘 당장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핑계를 대고 싶을 때면 내 나이가 어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운데 지금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오늘부터 하루 30분은 무조건 나를 위해 쓴다 라고 다짐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 그냥 가만히 쉬라며 나의 능력을 제한하려 들 때는 걱정해주는 건 고맙다만 나이 들었다고 대접받으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진짜 늙는 길이다. 나는 내 두 발로 내 일상을 꼿꼿하게 지켜낼 테니 내 몫의 활력은 내가 알아서 챙기마 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다가 가끔 몸이 아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마음속으로 아픈 것은 내 몸의 일부일 뿐 내 삶 전체가 병든 것은 아니다. 아픈 무릎 대신 성한 손으로 책을 읽고 성한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며 오늘 하루도 기품 있게 살아낼 것이다 라고 되뇌이다 보면 몸의 시계가 거꾸로 되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수양법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 함부로 선을 넘는 관계를 베어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을 가장 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문제, 바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 오랜 지인들에게서 겪는 뼈아픈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
혹은 죽음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조심스레 건넨 한마디에 이런 날선 대답이 날아옵니다. 아휴,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해.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참견이야, 답답하게 진짜.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제발 제 일에는 신경 좀 끄세요. 저 피곤해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문이 막힙니다. 내가 제 입에 밥 넣어주려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늙고 힘이 없으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행여나 자식과 의가 상할까봐 혹은 나이 들어 잔소리하는 늙은이로 보일까봐 꾹꾹 화를 짓누르고 방으로 돌아와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다는 핑계로 에이 형님,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아프고 뒷방 늙은이 신세 되는 거지 뭐 라며 비수를 꽂는 농담을 던져도 허허 웃으며 넘겨야만 속이 넓은 어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어른의 도리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친밀함을 무기로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통제하려 드는 행위를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자 타인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서로 상처 주지 않는다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잇고 나의 정서적 경계선을 무방비하게 열어두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내어주기만 하는 맹목적인 사랑과 배려는 결국 무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우리의 멘탈을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럴 때 율곡이 선생의 경목요결 제8장의 접인장, 즉 사람을 대하는 법에 담긴 지혜를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모름지기 화평하고 부드럽게 하며 거칠고 사납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성내지 마라. 이것이 수양의 기본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조건 참고 부드럽게 웃어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선을 넘는 사람에게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거칠게 화를 내는 것은 내 격을 상대방의 밑바닥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하수 중의 하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카리스마는 분노가 아니라 단호한 침묵과 부드럽지만 뼈있는 거절에서 나옵니다. 화내지 않고도 상대를 압도하는 기품, 그것이 바로 율곡이 말한 화평함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제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 하거나 자식이 선을 넘어 가슴에 생채기를 낼 때 속으로 사귀지 마십시오. 감정은 쏙 빼고 어른의 위엄을 담아 다음과 같은 유용한 멘트들로 당신의 견고한 울타리를 보여주십시오.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고 짜증을 낼 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네가 요즘 피곤하고 힘들어서 말이 헛나온 줄은 안다만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네 감정이 진정되면 그때 다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자. 라는 말을 남기고 곧바로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지인이나 친구가 친함을 무기로 선을 넘는 무례한 농담을 할 때 빤히 쳐다보며 미소 띤 얼굴로 우리가 참 오래된 좋은 사이지만 오래될수록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지. 그 농담은 내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네. 이쯤에서 거두어 주시게.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는 순간 사람들은 감히 당신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단단한 기품에 압도되어 절로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율곡 이이 선생의 깊은 지혜를 통해 나이 들수록 몸과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가르침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타인의 잣대와 비교라는 낡은 습관을 부수고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하는 것. 둘째, 나이 탓이라는 핑계를 끊어내고 일상의 작은 루틴을 절도 있게 지켜내는 것. 그리고 셋째,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단호하게 내 마음의 경계를 지켜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는다면 흘러가는 세월은 당신을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직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갈 것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얻은 지혜와 주름은 흉터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난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헌신했던 당신의 그 거룩한 희생을 세상이 몰라준다 해도 당신 스스로는 반드시 알아주고 안아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며 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도 아깝고 귀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오직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 그 누구보다 찬란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제가 항상 곁에서 든든하게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거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단단한 방패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아줄 더 깊고 따뜻한 지혜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기쁨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